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웃어 넘깁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해하고 참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참으면 끝날 것 같던 일이 2번, 3번 반복됩니다. 부탁은 점점 많아지고 말과 행동도 점점 더 편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에게만 이럴까?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던 걸까?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은 전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친절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상대에게 분명히 알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고 내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 계속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무례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부탁을 하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반응을 살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면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처는 늘 참는 사람에게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싸우거나 차갑게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지나친 희생입니다. 따뜻하면서도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큰 목소리나 강한 성격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배려하되 이용당하지 않는 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만큼 자신도 존중받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5가지 방법. 불필요한 다툼 없이도 존중받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원칙을 지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좋은 사람보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잘 해주고 양보하고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보다 당연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착함의 경계가 없을 때입니다. 친절과 배려가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탁은 점점 많아지고 요구도 커집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가 어디까지 받아주는 사람인지 살펴봅니다. 내가 계속 맞춰주기만 하면 상대는 선을 넘기 쉬워지고 지난번에도 들어줬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차갑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농담을 들었다면 웃고 넘기기보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차분하게 물어보십시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도 바로 승낙하기보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모든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평소 말수를 조금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속마음과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은 내가 먼저 부탁하거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관계는 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가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대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면 사람들도 그 기준을 존중하게 됩니다.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드럽지만 중심이 있고 친절하지만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존중받습니다. 2번째,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거절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에서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혼자 후회합니다.
왜 또 거절을 못했을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상대가 실망할까 걱정되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의 미안함을 피하려고 무리한 부탁을 계속 들어주면 결국 더 큰 부담과 후회는 내 몫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지만 한 번 들어주면 2번, 3번으로 이어지고 결국 상대는 내가 힘들다는 사실보다 언제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으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거절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시간과 체력, 돈과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은 어디까지나 부탁일 뿐입니다. 상대에게는 부탁할 자유가 있고 나에게는 거절할 자유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절 한 번으로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단호하게 말하기 어렵다면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럼 짧은 말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대답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일정을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막상 거절해 보면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상대보다 내 마음속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분보다 내 삶을 먼저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잘 거절하는 사람은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거절은 관계를 끊기 위한 말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오래 이어가기 위한 말입니다. 3번째,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과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를 오래 실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원칙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거절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상대가 한마디 더 하면 결국 들어주고 참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예전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반대로 원칙이 있는 사람은 감정보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량함은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보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탁만 들어준다.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순간의 감정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때 유지됩니다. 내가 계속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한 번쯤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원칙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은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맞춰주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착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 없이 착하기만 할 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착한 사람을 넘어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존중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4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을 당했을 때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큰 무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무심코 던진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였겠지,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에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해하며 조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일부러 선을 떠보기도 합니다. 작은 무례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계속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여러분이 쉽게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경계심은 사라지고 점점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한 행동이 습관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물론 모든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도 있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내거나 싸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 말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무례한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알려주는 건강한 표현입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5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문제와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성격이나 거절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다면 긍정적이었던 경험을 자주 떠올리고 내가 가진 장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거절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내가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게 되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존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4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는 것. 5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 배려 때문에 내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너진다면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 거절에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기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기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기 싫은 일도 참고 거절하지 못한 채 남의 기대에만 맞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은 정중하게 어렵다고 말하고 자신의 생각도 조금씩 솔직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여러분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눈치를 보던 마음은 편안해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에 드러나 사람들의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친절하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고 따뜻하지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힘만 더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더 건강하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꼭 하고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은 사람, 친절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존중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